we talking 아시안컵, you know 아시안컵 스포츠, 아시안컵, 사커. 저희 지금 브라질 친구랑 얘기하고 있어요.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저희 방송입니다. 나루토. 당신 확실히 얘기해. 한국 사람 아니지? 당신 한국 사람이면 가면 안 돼. 내가 지금 광대짓을 이렇게 했는데 지금 한국어 갑자기 쓰면 안 돼. 브라질이 그거 죄송합니다 이러면 아주 그냥 평생 죄송할 줄 알아. 아주. 컨셉을 지켜요. 알았지? 아 right. Me? No. South Korea. Me South Korea. I'm from South Korea. 흰둥이 아빠님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브라질 사람한테. 이상한 소리 하시네 또. 그거 그 사람 개새끼 하라고 해서 하면은 나 할 수 있어. 해봐. 아니 하지 마. 한번 방송이고 뭐 다 터뜨려봐 한번. 어? 어? 큰일 난다. 나봉. 응. 안녕하세요. 추갈못들의 축구 이야기 파우스 수삼입니다. 안녕. 이제 아시안컵 예선전 조별리그가 끝났어. 끝났어. 벌써 이렇게 방송하는 것도 벌써 세 번째야. 힘들었지만은 결과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결과만 보면 음. 아주 훌륭한 결과를 가져온 조별 예선이었다고 볼 수 있지. 전승의 무실점이니까 3전 전승의 무실점이면은 어떤 대회를 가서도 조별 예선에서 3전 전승 무실점이면 굉장히 강팀의 면모를 보인 대회라고 할 수 있지. 대회 내에서도 어떤 팀도 이루기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대륙에서 가장 큰 경기에서는 3전 전승의 무실점으로 토너먼트에 올라갔다. 아주 큰 일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거지. 일단 그 얘기는 뭐 이따가 더 자세히 하기로 하고 중전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프리뷰 때 저희가 했던 내용이 중국전이었는데 그 중국전 경기를 보고 그 중국전에 대한 관전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중국전 경기를 보신 분들은 조별리그 3경기 중에 가장 만족스러운 경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첫 번째 경기, 두 번째 경기랑 비교를 해봐도 모든 면에서 굉장히 잘된 경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관전평을 먼저 말씀드리면 드디어 한국 축구의 모습을 되찾은 경기라고 한 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전술이나 뭐 선수들이 뛰면서 서로 간의 움직임이나 이런 모든 부분이 어쩌면 원하는 모습이 딱 나와준 경기이기 때문에 그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준다면 정말 아시안컵 우승도 노려볼 만한, 물론 모든 점이 완벽했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축구 팬들이 원하는 모습은 그쵸, 나왔다. 부족한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경기였고 조별 예선 자체가 3경기가 3전 전승 무실점이긴 하지만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는 예선이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좀 아쉽기도 하지만 어쨌든 결과는 가져왔고 점점 경기력도 좋아졌고 요 기세라면 아시안컵 우승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일단 뭐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나온 걸 못 맞춘 거는 좀 아쉽다. 아쉬운 것도 아쉬운 건데 사실 그 부분은 그 지금 축구를 보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뭐 여러 축구 커뮤니티라든지 뭐 락사라든지 뭐 다른 어느 커뮤니티야 혹은 기사의 댓글을 봐도 손흥민 선수의 출전을 호의적으로 보지 않았어요. 왜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를 불과 이틀도 안 되는 시간 전에 풀타임을 뛰고 온, 심지어 풀타임을 뛰고 비행기까지 타고 온 선수한테 또다시 경기를 뛰게 한다는 것 자체가 혹사 논란이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여론이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았어요. 그리고 물론 저도 손흥민 선수를 조금 아끼는 편이 어떻겠는가라고 생각을 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지난번 프리뷰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은 생각한 것보다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준 것도 있고 또 벤투 감독의 그런 성향? 용단 용단? 딱 이렇게 결단을 내린 점이 이렇게 잘 맞아 들어간 것도 있고,
그래서 결과론적인 얘기를 먼저 드리자면 괜찮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를 원래 포지션이 아니고 다른 포지션으로 기용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체력적인 부하를 좀 줄여주는 선택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 성공적인 전술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벤투 감독이 그렇게 확고하게 조의를 한 이유도 1위를 했을 때랑 2위를 했을 때랑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뭐 일정도 이제 경기 일정도 일정이지만 선수도 이동하는 거리도 이게 이제 중국전으로 얻은 거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사실 이 벤투 감독의 결단이 아주 훌륭한 결단이 된 거예요. 이제 중국전에 얻은 것 그 중국전으로 무엇인가? 얻은 것 일정적인 부분이나 이동 거리나 모든 부분이 달라지게 돼 있었어요. 조별 예선이 끝난 이후에 휴식 시간이 조 2위로 끝났을 때보다 이틀이 더 깁니다. 조 1위로 진출할 경우에는 이 16강전이 1월 22일 그러니까 화요일 만약에 조 2위로 진출을 했다면 오늘 바로 오늘 11시에 1월 20일 11시에 경기가 진행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 축구 선수들이 경기를 뛴 이후에 휴식도 굉장히 중요하고 휴식을 취하고 나면 다시 경기를 뛰기 위해 하기 위해서 경기를 뛰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게 체력적으로나 뭐로나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그 조 2위로 진출을 했을 경우에는 그 모든 것들을 안전하게 다 누리기가 좀 힘들었던 거죠.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해서. 근데 조 1위로 진출을 함으로써 이제 16강전까지 길게 거의 한 일주일 가량의 휴식 및 훈련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고 조금 더 나은 몸 상태로 토너먼트에 참가할 수 있는 대표팀이 되었다. 이틀을 더 쉰다는 거는 그 중에 하루는 자유 시간을 줄 수도 있다는 거니까 줬어요. 좋으니까. 이미 좋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들 멘탈적 차원에서도 멘탈적 회복에서도 훨씬 좋은 거죠. 좋은 거지. 아 베리가 구신 거죠. 두 번째. 저희가 지난 프리뷰 때 말씀드렸던 우리가 강팀이라는 걸 증명해라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경기를 통해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축구의 강력함을 적어도 아시안컵에 참가한 국가들에게는 충분히 보여준 경기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3번 갑니다. 자 이렇게 조금 조별 예선 3경기 중에 좀 어려운 경기를 잡았다라는 건 세 번째 선수들 사기 진작에 엄청난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선수들이 신이 나요. 흥이 납니다. 이게 이기면 좋아.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런데다가 그나마 예선에서 가장 힘든 상대라고 여겼던 상대를 예선 경기 중 가장 크게 이겼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의 사기에 있어서는 매우 긍정적인 면으로 작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번째, 로테이션 멤버들의 활약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쉽게 말을 하면 지금 현재 주전으로 자리 잡혀 있는 선수들을 제외하고 쉽게 말을 하면 뭐 이용 선수 백업으로 들어온 김문환 선수라든지 김진수 선수, 홍철 선수 막 왔다 갔다 하는 그 자리라든지 들어왔을 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쉽게 말을 하면 한국 축구 대표팀의 약점은 없다라는 인식을 다른 팀에 심어주기에 충분한 활약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말씀드릴게요. 이게 제가 생각하기엔 가장 큰 가장 크게 얻은 겁니다. 손흥민 선수, 이청용 선수 이런 선수들의 클래스와 약간의 변칙적인 포메이션을 수행할 수 있는 선수들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일단 화면 이렇게 좀 옮겨주시죠. 네. 이걸로. 자,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가 이청용 선수 자리였습니다. 여기가 이청용 선수가 보통 이 포지션이면은 앞으로 볼을 운반을 하고 진행을 하는 거에 보통은 이렇게 가장 신경을 많이 써요. 근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경기에선 어떻게 했냐면 요 후방에서 요 정도 위치에서 우리나라의 공격 전개를 할 때 있어서 볼 배급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탈압박과 볼 배급에. 그 말은 무엇이냐? 4-2-3-1이라고는 하지만 이청용 선수가 한 요 정도 아래까지 내려와 있었던 얘기. 자, 그러면은 좀 구멍이 생기잖아요. 그 구멍을 또 어떻게 메꿨느냐? 요 자리가 황희찬 선수 자리였습니다. 황희찬 선수가 평소보다 더 저돌적으로 들어가는 움직임을 취했어요.
이청용 선수가 이쪽으로 이렇게 뒤로 빠지면서 수비수들을 달고 내려와 주면 그 위치를 황의조 선수와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올라가고 반대쪽에서 황희찬 선수가 저돌적으로 들어가면서 생기는 균열이나 공간을 이용을 해서 우리나라가 경기를 좀 쉽게 풀어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전형적인 4-2-3-1의 포메이션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변칙적인 움직임의 4-2-3-1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런 변칙적인 움직임을 썼을 때도 우리나라 선수들이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경기를 지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 말은 다른 국가와 경기를 진행을 했을 때에도 이렇게 변칙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뭐 좋은 모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그래서 이 포메이션을 사용을 하면서 요 위치에 있는 손흥민 선수와 이청용 선수와 황희찬 선수의 이런 유기적인 움직임, 자리에만 박혀 있는 움직임이 아닌 서로 간의 이런 유기적인 움직임이 경기를 굉장히 쉽게 가져올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모습이 됐고요. 근데 이 움직임을 왜 사용한 건지를 왜 사용했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중국은 중국의 가장 큰 패 있는 중에 하나는 중국이 앞으로 나왔어요. 말 그대로 우리한테 너네가 그렇게 잘해? 이러면서 맞불을 놔버린 거죠. 쉽게 말하면 맞불을 놨어요. 한번 해보자 이건가? 오케이 맞짱 오케이 콜 옥상으로 따라와 오케이 네가 싸움을 그렇게 잘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변칙적인 움직임을 썼을 때도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경기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3번 조별 예선 3경기 중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까지 촬영했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비판보다는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저희가 뭐 비판을 할 만큼의 엄청난 축구 지식을 가지고 축구 관계자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아쉬웠던 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던 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습니다. 이유는 뭐가? 그러니까 이 정도 우리나라의 전력이면 충분히 아시안컵에서는 첫 경기부터 그냥 막 다 찍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갈못의 시선에서 봤을 때 그런 점이 좀 아쉽지 않나. 그러니까 물론 첫 경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막 엄청난 모습을 갖고 막 이렇게 하기 쉽지 않은 거 알아요. 아는데 그냥 팬의 입장에서 처음 경기부터 막 시원시원하게 막 3대0, 4대0, 막 6대0 막 빵빵 그럼 재밌는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 특히 키르기스탄전이나 그 앞에 필리핀전 같은 경우는 고전 끝에 간신히 이겼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웠다. 두 번째 부상 관리 측면에서 조금 아쉬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구 부상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재성 선수 같은 경우도 지금 부상으로 지금 훈련에 참여를 못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다른 선수들 같은 경우도 중국전 전에 뭐 그 근육 피로도 때문에 뭐 잠시 뭐 훈련에서 이탈을 했다든지 뭐 이런 게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대회라는 게 이렇게 뭐 체력적으로 여유 있게 진행이 되는 건 아니기는 하지만 조금 이제 부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물론 이게 사실 또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지금 대표팀 주치의가 좀 전공이 좀 잘 맞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뭐 따로 코멘트를 달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선수들의 부상 관리나 몸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카드 관리입니다. 카드 관리. 요거는 보는 시선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 당장 저희가 중국전에서 이용 선수가 카드 경고 누적으로 못 나왔죠. 물론 그 자리를 김문환 선수가 굉장히 잘 해줘가지고 경기 결과는 좋게 가져왔지만 앞으로 토너먼트를 진행되는 거에 있어서 토너먼트 같은 경우는 한 경기를 지면 그대로 끝이기 때문에 카드 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뭐 황희찬 선수나 이런 선수들은 굉장히 투지 넘치는 플레이가 장점이기 때문에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대표팀 관계자분이나 코치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번째, 골 결정력이 조금 아쉬웠다. 요거는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고 수치상으로 봤을 때도 좀 아쉬웠다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조별 예선 좀 써드릴게요.
자, 저희가 조별 예선을 3경기를 치렀습니다. 그죠? 그 중에 4득점을 했습니다. 실점은 0실점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4입니다. 이렇게만 놓고 보면 굉장히 괜찮은 득실이에요. 사실 일단 경기당 1골 이상 넣었고요. 뭐 실점은 없었고요. 굉장히 좋은 득점인데 우수한 성적이지. 굉장히 우수한 성적인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조별리그 3경기에서 저희가 슈팅을 하하 아니 뭐하 저희가 슈팅을 52개를 때렸습니다. 많이 때렸죠. 요게 저희 대회 최다 슈팅이에요. 3경기. 그 중에 유효 슈팅이 쉽게 말을 하면 골대 쪽으로 향한 슈팅이 20개입니다. 그 중에 득점이 4득점. 4개입니다. 요 말은 슈팅을 13개를 때려야 한 골이 들어갔던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조금 아쉬운 건 사실이죠. 근데 운이 없었던 것도 맞지 않나? 운도 운이고 골대를 골대도 맞추려고. 워낙 많이 맞췄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나온 게 이유가 참 다양해요. 골대도 많이 맞췄고요. 상대 골키퍼들이 정말 잘 막은 것도 많았어요. 근데 그런 걸 다 따지자면은 뭐 진짜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그런 거 물론 그런 거 감안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수치상으로 봤을 때나 우리가 경기를 봤을 때 찬스에 비해 득점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5번째. 5번째로 아쉬웠던 점 말씀드릴게요. 선수 기용에 대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너무 쓰는 선수만 고집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살짝 아주 요만치 짤에 되어가는 중이라고요. 계획대로 되고 있어. 오케이, 계획대로 가고 있어. 하하하하하하 백이성? 스윙 스킬이 팔로 코쿤. 어쨌든 선수 기용 너무 플랜 A만 집착하는 거 아닌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렇게 좀 기대하는 뭐 다른 선수들도 출전할 수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조현우 선수나 뭐 조현우 사실 골키퍼 같은 경우는 바꾸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 그럴 수 있는데 이선 이승우. 같은 경우는 뭐 이승우 선수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주세종 선수를 계속해서 뭐 교체 카드로만 고집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지 않나. 왜냐면은 플랜 A가 막혔을 때 플랜 B가 확실하게 있어야지만 이런 경기에서는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조별 예선 3경기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드리면 간단하게 딱 짧게 결론을 내려드리면 불안한 첫 시작을 잘 넘기고 점점 대한민국 대표팀의 모습을 찾아가는 중이다. 3전 3승 무실점이라는 그 결과만 놓고 봤을 땐 매우 칭찬받을 만한 대회를 하고 그치.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다 이기고 실점도 없고 그렇죠. 뭐 결과는 매우 만족스럽다. 그렇죠. 과정은 조금 아쉽다. 근데 정도로. 점점 좋아졌다. 이렇게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